안녕하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끄러운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에 대해 김영희 대표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천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먼저 총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예견했던 대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역 의원 평가 과정 그리고 자격심사 과정 이후에 공관위의 어떤 예비 심사 과정 전반적인 것들이 그러면 일관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정보가 노출되기도 하고 중앙당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 자체의 다양한 어떤 기준들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들을 보면 그 비밀주의를 예견했던 공간의 활동 자체가 결국은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원래 예견했던 대로 민주당 공천 과정이 도민들은 무시하고 또 예비 후보들은 또 무시하는 갑질과 오만한 공천 과정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깜깜이 심사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쉽게 말하면 민주당은 중앙당에서 이번 공천 과정의 기준에 대해서 세칙들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럼 그거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공천 과정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예비 후보자들 그리고 도민들도 이렇게 납득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공천위의 활동 내용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공개되지 않으면서 결정된 내용이 예비 후보자에게도 제대로 이렇게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웃됐네 안 됐네 이런 것만 나오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비 후보자들도 불만이 많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언론이나 전략 도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고 또 공간의 활동 내용을 보면 그 현역 의원 평가 내용만 보더라도 물론 그건 자격심사위에서 한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역 의원 2명이 하위 20%가 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아주 억울할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도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한 명이 공개가 됐는데 한 명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귀에도 뭐 익산이었다는 등, 뭐 김조였다는 등, 정읍이었다는 등, 완주였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왜 공당의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이런 유언비어라든지 각종 설에 의해서 휘둘려 합니까? 그건 당연히 시대에 걸맞지 않게 비공개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했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예비 후보자 당사자들이나 전략도 유권자인 전략도 도민들의 쉽게 납득하면서 민주당 공천 과정을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 과정이 비공개다 보니까 혼란이나 억측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또 심사 기준 같은데 그럼 심사 기준마저도 비공개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후보를 거론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추정인데요. 전과 기록이라든지 뭐 주택 보유 이런 것도 문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들리느냐 그 아파트 뭐 2채, 3채, 4채 갖고 있는 사람들 전과가 뭐 있는데 어떤 사람은 40년 된 전과도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 있는 전과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있었지만 그런 기준들이 지금 공관위에 의해서 그 각각의 예부에게 적용될 때는 좀 다르게 적용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하고 공관위의 결정을 납득하고 공관위의 결정 과정이 공정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게 만든 과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기준과 배점 뭐 이런 게 있겠죠. 있지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감점을 맞게 된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부적격자들도 억울해하고 왜냐하면 내가 전과가 있어서 부적격이 됐다면 다른 사람들도 대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과가 있어도 또 적격 판정이 나고 감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난맥상 혼란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다가 그런데 최근에는 몇몇 그 분들은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이렇게 언론에 노출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전북도당은 자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공천 과정을 아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도당위원장, 그 공천과정 전반을 하고 있는 도당의 실무자, 뭐 조직국장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도당의 실무자가 있을 거고요. 공관위원장, 뭐 부위원장, 그거 이렇게 검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알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천과정에서 핸드폰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핸드폰을 압수해도 눈은 뜨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하거나 볼 수 있고 결국 정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보면 어디는 노출돼 가지고 불이익을 그 노출된 후보가 상당히 큰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실제로 보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어느 선까지는 다 공개를 해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권자들도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자는데 이 도당은 한마디로 표현 오만하고 거만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 목까지 자기들이 다 정리하려고 하다 보고 쉽게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공천과정 전반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심사 과정들이 비공개다 보니까 도민들이 더욱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더 궁금증이 가는 것은 중앙당에서는 살리고 여기 도당에서는 다시 죽인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1차 어떤 부적격 판정이 났고 그 당사자들은 억울하니까 당연히 뭐 당사자들은 억울하지 않겠어 중앙당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중앙당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최고에서 결정이 나서 다시 보냈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도당의 어떤 결정 과정이 이제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공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 것 같은데 도당에서 표결까지 해가지고 중앙당 최고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자기대로 결정을 고수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앙당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웃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는 그 도 공간이 어떤 결정이 일정한 원칙과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나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원인은 공간이 구성이 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한 명씩 대리인들을 추천했고 도당위원장이 많은 사람을 추천했고 또 뭐 주요 당직자가 있겠죠. 당연직.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위원장 어떤 연합에 의해서 내지는 도당위원장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공천 과정이 얼마든지 굴절과 애국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는 어떤 해프닝으로 나타난 게 중앙당과 우리 도당이 핑퐁하면서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구경석 예비부 사례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곧 공천이 당선인 이 지역에서 유권자와 그 도민들을 대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런 공천의 심사 일련 과정을 보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권자인 전북 도민이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민주당 도당이 오만해진 데에는 40여 년 동안 묻지마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의 어떤 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충청도나 이런 지역은 각 정치 세력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쪽 정당, 다음에는 저쪽 당이 막 교차해서 운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각 정당,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의지, 뜻을 존중하는 어떤 정치 풍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라도만 보면 제가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민주당 당선될 때만 아순소리 손바닥 비비고 당선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 유권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서 또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당에 힘이 있는 실력자들에 대한 손바닥 비비기하고 오만함 이런 것들이 현재 민주당 도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건 충분히 예견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유권자인 전북 도민들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우리 전라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묻지마 민주당이 아니라 그때그때 선거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 올바른 사람, 정책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주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만 현재 저 민주당의 오만한 공천 과정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